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 스피커 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극성이죠. 극성. 위상이라 하기도 하고,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를 극성이라 하는데,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그대로 스피커에 꽂혀야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그대로 꽂혀야 됩니다. 체결이 될 때. 그런데 운전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극성이 맞게끔 체결하고, 조효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서 체결해버리면 베이스가 안 나옵니다. 베이스가. 저음이 안 나옵니다. 서로 캔슬되는 거예요. 캔슬. 동시에 탁 쳐서 이게 울려야 되는데, 위상이 전환, 그러니까 극성이 바뀌어서 하게 되면은 이 소리가 스피커가 움직일 때, 빵, 이래 해야 되는데, 빵 해서 이 압력이 꽉 채워져야 되는데, 극성 바뀐 쪽은 이렇게. 이게 바로 되어 있으면 이건 뒤로 가는 거죠. 왔다 갔다. 압력이 안 차잖아요. 압력이 안 차기 때문에, 스피커는 막 움직이고 이 안에 진동도 발생하지만은 양쪽 스피커 똑같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진동의 소음이 서로 캔슬링, 진동 소음이 아니야. 스피커의 베이스 그러니까 약간 300Hz, 정확하게는 한 150Hz 이하의 소리들은, 캔슬이 돼서, 이렇게 소리가 소멸되죠. 잘 안 나죠. 거의 안 들리죠. 에너지가 이쪽에서 50, 이쪽에서 50, 빵 치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귀에 들어야 되는데, 극성이 안에 바뀌게 되면 스피커가 이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쪽이 이리 움직일 때 뒤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왔다 갔다. 원래는 바로 되면은 빵 이리 되는데, 극성이 바뀌게 되면은 이리. 두 개 다 바뀌었다. 두 개 다 바뀌게 되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두 개 다 바뀌면 뒤쪽 스피커하고 또 이렇게, 이게 주파수 압력이 안 맞아서 소리가 압력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알갈이 할 때 스피커 극성 맞춰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파워 앰프가 멀티로 들어갔을 때 사이드 스피커가 앞에 3웨이 막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부러 극성을 바꿀 때는 있습니다. 그렇게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튜닝 세팅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그렇고, 통상적으로 알갈이 할 때는 극성이 바뀌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극성을 안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뭐가 플러스 선이고 뭐가 마이너스 선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열어놨고, 그럼 뭐 조금 전에 뺐던 이 스피커 코드 이걸 꽂기 전에 요 선을 좀 잘라야 되지. 실험을 정확하게 이제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거 좀 잘라서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급하니까 팍팍 한 겁니다. 원래는 찝어서 싹 빼버려야 내가 손가락이 안 아프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원래대로 꼽았을 때 이 스피커가 앞으로 튀면 플러스 전기를 9V 전기 정도가 좋습니다. 1.5V도 괜찮고, 플러스 마이너스 물렸을 때 스피커가 앞으로, 이게 콘지가 앞으로 막 이리 움직이면 극성이 바로 된 거고, 건전지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닥 중에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 물렸을 때 딱 물리는 순간 앞으로 뽁 튀면 건전지 플러스 스피커가 물린 그 선이 스피커 플러스입니다. 근데 딱 물리는 순간 콘지가 뒤로 딱 움직인다. 그러면 바뀌구나. 다시 이제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또 바꿔가지고 탁 물렸을 때 앞으로 빡 뛰면, 건전지 플러스 선이 물린 스피커가 스피커 플러스 선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9V 건전지 이제 오래돼가지고 약이 약해서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물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오렌지가 건전지 요 9V 이제 플러스 선입니다. 플러스 선이고, 요 마이너스를 탁 대보면 뽁 튀겠죠. 해보겠습니다. 움직이죠. 건전지가 지금 9V인데 한 3V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건전지 플러스 선에 물린 이 녹색 선이 스피커 플러스다. 그러면 거꾸로 해보죠. 거꾸로 해보면 뒤로 튀겠죠. 이제 플러스가 이제 마이너스 스피커 물리니까 거꾸로 튑니다. 뒤로 가죠. 확대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반대네. 이게 플러스인데, 그래 하니까 거꾸로네. 극성이 바뀌었네. 건전지 플러스를 반대편에 물리고, 건전지 마이너스를 했을 때, 앞으로 튀네. 그럼 여기 극성이 바로 됐구나. 건전지 플러스선에 물린 이 녹색이 스피커 플러스선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라우르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주로 이제,
그랜드 카니발이 더 많이 이제 이게 시중에 다니는데, 그랜드 스타렉스는 이제 좀 기한차죠. 이 차는, 19년도 차고, 12인승이지만은 이제 이게 보조 변경을 해서 그 이제 6인승으로, 9인승에서 6인승으로 이제 구조 변경한 차입니다. 이제 오디오는 옵션 원래 그대로인데, 옵션 사양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이제 본체 헤드에서 출력이 프론트 스피커 6인치 2개, 고음 2개, 또 리어 휀다 쪽에 6인치 2개,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음악이 센터 스피커도 없고 대시보드 위에 스피커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어둡고 소리가 이렇게 밝은 느낌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이제 베이스도 좀 약간 이제 고급진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을만하게 나야 되는데, 이 베이스도 좀 더 이 끈끈한 느낌의 이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들을 낀데 이거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차 안에 구경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음악을 먼저 이게 그 스피커 교체를 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여기 뭐 앞도어가 이렇습니다. 앞도어가 요런 형태고, 요즘 차들은 이제 아랫단에 있는 게 항상 위쪽으로 올라오죠. 이게 더 좋죠. 구조가 좋죠. 그리고 요 헤드 요 OEM 시스템이고, 저 뒤쪽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일 뒤에 시트를 없애버리는 구조 변경을 하고 저 진칸으로 쓴 거죠. 그리고 6명이 탈 수 있죠. 6인승이 됐고, 시트가 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실내 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이렇게 높으니까 실내가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갈 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스피커는 스피커가 이제 우리 개성이 이렇게 많은 스피커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적절하게 소화해내는 스타일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모든 사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그 커스텀화된 것도 있고 무난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좋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게 보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옷도 패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스피커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귀에 잘 맞는 스타일의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로 많이 팝니다. 근데 이제 뭐 차주가 또 특별히 원하는 게 있다면 또 그걸 파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이제 마이스트로의 엔지니어가 제가 오디오 철치하면 30몇 년 전에 할 때 이 마이스트로 엔지니어가 옛날에 엠비커터 사장이었습니다.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기회로 해서 엠비커터를 없애버리고 마이스트로로 변경하면서 과거의 엠비커터 스타일로 거의 한 90%로 하고, 옛날부터 이 회사는 독일에서 바로 만들었고, 이 마이스트로는 이제 한 10년 좀 넘었는데 새로운 브랜드로, 이 엔지니어가 옛날에 엠비커터 엔지니어죠. 옛날에 엠비커터 콤퍼 시리즈 그리고 큐 시리즈 되게 좋은 스피커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와 유사한 스타일, 콤퍼 스타일은 아니고 엠비커터 큐 시리즈 스타일로 지금 생산하는데 10년이 됐는데, 장착하기에 굉장히 이제 편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전자 작업을 해보면 똑같이 출발했을 때 스피커를 장착할 때 완료할 때까지 좀 수월하게 빠르게 끝납니다. 그리고 뭐 스피커는 뭐 웬만하면 문제는 다 없으니까 어느 스피커든 간에 정상적인 메이커들은. 그래서 요렇게 요 총알이 항상 박혀 있는 스타일이고, 요 플라스틱으로 다 되어 있고 구멍이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OEM 스타일의 알가리에 아주 적합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독일산 차한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석도 그리 크지도 않고, 그리고 와트 수가 높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RMS 40W에 맥스 뭐 130W, 이게 자출에서도 좋고, 이게 파워앰프를 달아도 좋고, 소리가 이렇게 좀 세게 틀어도 빡 소리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고음은 이렇게 좀 자그만 해가지고 작아도 이 6인치에서 나는 그 음량의 풍성한 음량에 묻히지 않고 자기 소리를 잘 표현하는 이렇게 조화가 잘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OEM 그 알가리 때는 이 딸려 놓는 패시버를 안 씁니다. 패시버를 쓰게 되면 작업 시간도 많고 이것도 달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좋다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저항장치고 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그래도 출력이 25W, 30W 적은 저출력인데, 여기서 또 담은 몇 프로 저항을 잡아먹으면 소리가 좀 더 시원하고 경쾌하게 안 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단다. 이제 다음에 차후에 그 파워 앰프를 별도로 외장 앰프를 달았을 때 출력이 많이 올라갈 때는 요걸 반드시 달아줘야 맞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그대로 풀렌즈 그대로 연결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이제 여기 있는 콘덴서보다 더 큰 4.7 마이크로 수준의 필름 콘덴서 큰 거 좀 비싸, 하나당 7, 8천 원 합니다. 그것을 넣어서 이 고음 스피커를 컨트롤할 겁니다. 그럼 그거를 좀 작업하기 전에 일단 오디오 OEM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방음을 운전석은 했습니다. 운전석
헹곶곳을 한번 두둥겨 보고 오겠습니다. 운전석은 이제 원래 저 지치 비닐로도 잘 살려서 붙였고, 그러면 이런 소리 내죠. 이런 소리를. 여기가 울렁울렁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정확한 이제 하이 퀄리티 작업에서는 이 부분도 울렁울렁 안 하게 합니다. 이 위쪽에는 이런 소리를 내죠. 그러면 이제 방음하지 않은 쪽으로 가보겠고,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도 문을 닫고 한번 살짝 두드려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압력으로 일을 하는데 많이 울렁거리고, 이게 양철, 얇은 쇠 양철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스피커가 팡팡 치면 도화가 살짝 울립니다. 울리면서 또 기타 잡음도 내기도 하고, 스피커의 품질을 좀 떨어뜨리죠. 스피커 소리의 품질을. 그래서 방음을, 출력이 적은 스피커지만은 방음 작업은 이제 해주면 좋다. 근데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많이 방음 작업을 많이 하면 출력이 적은 시스템에서는 또 덕도 있지만은 해가 온다. 이제 적당하게 하면 덕만 있고 해가 적다.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소리가 무디집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이 스피커 선, OM 스피커 선이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 선을 이 안쪽으로 빼야 되죠. 그러니까 사제 스피커를 장착하니까 이 스피커 선을 이제 잘라내고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스피커 선이 오렌지 색깔 2개, 녹색 2개로 되어 있죠. 이게 점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이 고음 스피커 선에 여기 이제 오렌지에 녹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파워 앰프가 별도로 외장형으로 오디오 옵션이 되어 있는 차량은 파워 앰프가 이 밑에 있던 더 후렌다 더 뒤편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프로세싱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고음 소리만 나게끔 앰프 내부에서 프로세싱해서 고음 출력만 내드리는 게 전용으로 앰프에서 다이렉트로 오고, 요 중음은 중음대로 고음이 없는 저음하고 중음 소리만 날 수 있도록 프로세싱 된 출력이 따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옵니다. 그 서브 우프가 있는 것도 또 마찬가지고, 그게 파워 앰프에서 멀티로 선이 각각 나오는 거죠. 고음 스피커 선 따로, 중음 스피커 선 따로, 우퍼 스피커 선 따로. 그런데 옵션이 없는 차량은 파워 앰프가 별도로 내장되어 있지 않고 우리 오디오 스테레오 부근의 그 모니터 뒤편의 그 몸체에서 출력을 바로 내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는 보통 보면 프론트 레프트 풀레인저, 라이트 풀레인저 소리가 나는 소리가 도화로 바로 들어와서 고음은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이 잭은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잘라버리고, 여기 이제 점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사이즈 스피커 선을 달기 위해서 고음도 같이 이제 묶어서 점프 해야 되겠죠. 같이 이렇게 또 한 가닥만 하면 위에 고음 쪽으로 와트수 출력 에너지 전달이 안 되니까 일단 여기 묶어 놨고,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 스피커 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죠. 극성, 위상이라 하기도 하고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를 극성이라 하는데,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그대로 스피커에 꽂혀야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그대로 꽂혀야 됩니다. 체결이 될 때. 그런데 운전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극성이 맞게끔 체결하고, 조효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서 체결해버리면 베이스가 안 나옵니다. 베이스가. 저음이 안 나옵니다. 서로 캔슬 되는 거예요. 캔슬. 동시에 탁 쳐서 이게 울려야 되는데, 위상이 전환, 그러니까 극성이 바뀌어서 하게 되면은 이 소리가 스피커가 움직일 때, 빵! 이래 해야 되는데, 빵! 해서 이 압력이 꽉 채워져야 되는데, 극성 바뀐 쪽은 이렇게. 이게 바로 되어 있으면 이건 뒤로 가는 거죠. 왔다 갔다. 압력이 안 차잖아요. 압력이 안 차기 때문에, 스피커는 막 움직이고 이 안에 진동도 발생하지만은 양쪽 스피커 똑같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진동의 소음이 서로 캔슬링, 진동 소음이 아니야. 스피커의 베이스 저음, 그러니까 약간 300Hz, 정확하게는 한 150Hz 이하의 소리들은 캔슬이 돼서 이렇게 소리가 소멸되죠. 잘 안 나죠. 거의 안 들리죠. 에너지가 이쪽에서 50, 이쪽에서 50, 빵 치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귀에 들어야 되는데, 극성이 안에 바뀌기 때문에 스피커가 이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쪽이
이리 움직일 때 뒤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원래는 바로 되면은 빵 빵 빵 빵 이리 되는데 극성이 바뀌게 되면은 이리 두 개 다 바뀌었다. 두 개 다 바뀌게 되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두 개 다 바뀌면 뒤쪽 스피커하고 또 이렇게 이게 주파수 압력이 안 맞아서 소리가 압력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알갈이 할 때 스피커 극성 맞춰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파워 앰프가 멀티로 들어갔을 때 사이드 스피커가 앞에 3웨이 막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부러 극성을 바꿀 때는 있습니다. 그게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튜닝 세팅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그렇고, 통상적으로 알갈이 할 때는 극성이 바뀌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극성을 안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뭐가 플러스 선이고 뭐가 마이너스 선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열어놨고, 그럼 뭐 조금 전에 뺐던 이 스피커 코드 이걸 꽂기 전에 요 선을 좀 잘라야 돼. 실험을 정확하게 이제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요 좀 잘라서 이렇게 하면 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급하니까 팍팍 한 겁니다. 원래는 찝어서 싹 빼버려야 내가 손가락이 안 아프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원래대로 꼽았을 때 이 스피커가 앞으로 튀면 플러스 전기를 9V 전기 정도가 좋습니다. 1.5V도 괜찮고, 플러스 마이너스 물렸을 때 스피커가 앞으로, 이게 콘지가 앞으로 막 이리 움직이면 극성이 바로 된 거고, 건전지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닥 중에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 물렸을 때 딱 물리는 순간 앞으로 뽁 튀면 건전지 플러스 스피커가 물린 그 선이 스피커 플러스입니다. 근데 딱 물리는 순간 콘지가 뒤로 딱 움직인다. 그러면 바뀌구나. 다시 이제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또 바꿔가지고 탁 물렸을 때 앞으로 빡 뛰면 건전지 플러스 선이 물린 스피커가 스피커 플러스 선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9V 건전지 되면 오래돼가지고 약해서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물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오렌지가 건전지 요 9V 이제 플러스 선입니다. 플러스 선이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 탁 대보면 뽁 튀겠죠. 해보겠습니다. 움직이죠. 건전지가 지금 9V인데 한 3V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건전지 플러스 선에 물린 이 녹색 선이 스피커 플러스다. 그러면 거꾸로 해보죠. 거꾸로 해보면 뒤로 튀겠죠. 이제 플러스가 이제 마이너스 스피커 물리니까 거꾸로 튑니다. 뒤로 가죠. 확대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반대네. 이게 플러스인데 그래 하니까 거꾸로네. 극성이 바뀌었네. 건전지 플러스선을 반대편에 물리고 건전지 마이너스선을 했을 때 앞으로 튀네. 그럼 이게 극성이 바로 됐구나. 건전지 플러스선에 물린 이 녹색이 스피커 플러스선이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녹색을 플러스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커 선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원래 이제 이거 할 때 조금 피복을 조금 찝어가지고 요리하면 손가락이 안 아픕니다. 아까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빨리 한다고 살짝 피복을 흠집을 낸 다음에 요리하면 한 3분의 1의 힘으로 이거를 피복을 벗길 수 있죠. 3분의 1의 힘으로 이렇게 비비 꼰 다음에 녹색이 플러스였죠. 녹색 플러스. 그러면 스피커선, 사제 스피커선들은 보면 진한 기 플러스 또는 각이 진 기 플러스, 굵은 기 플러스 또는 글자가 쏴 인쇄되는 기 플러스로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글자 인쇄이 안 돼 있고 LR 똑같은 둥근 모양이다. 그러면 색깔이 다르죠. 오른쪽 거로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항상 다 누구나 그리 씁니다. 플러스가 표시가 나는 부분이, 뭔가 표시가 나는 부분이 플러스 선을 쓰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제로 상에서 파는데, 요 안에 이제 가벼운 어떤 합성 철로 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 속에 플라스틱 캡 안에 링이 이렇게 꽂혀 있죠. 그럼 그 링 속에 요 구리를 꼰 것을 이렇게 꽂으면
링 속에 탁 꼽힙니다. 그래 나오면 요것을 이 앞잡기로 이 플라스틱을 같이 눌려버리면 이렇게 쿡 접혀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래도 이게 이제 꽃갈이, 이 플라스틱 꽃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세월 지나면.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추웠다, 더웠다, 습기 찼다 이러면서 플라스틱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마르면서 이게 뭐 흔들다 보면 툭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링만 남아있게 돼. 그리고 데이면은 쏟도 되겠죠. 예,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 이거 믿고 했는데,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후부터는, 그게 뭐 30년 전 일입니다. 저는 오래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항상 꽃갈 캡을 사용할 때, 항상, 이게 스펀지나 뭔가를 전기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안 떨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몇 분 뒤어가지고, S를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뒤로 이제 보내야 되겠죠. 뒤로 하고, 요쪽에, 나중에 피스 좋아서, 아데링을 줘야 되는 자리에 배선이 오면 좀 씹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요 뒤편에서 넉넉하게 매트를 발라가지고 접착을 해주면 매트가 이제 싸구리 안 좋은 거 쓰면 아까 뺄 때 찍찍 떨어지지 않습니까? 열 받으니까 씩 흘러내리고 찍 늘어지고 앙금이 없는 거죠. 접착은 되는데 그냥 열 받으면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응력에 의해서 재료가 벌어질 때 같이 벌어지는 걸 못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트가 또 같은 게 무게의 매트가 시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탄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표면을 탄탄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 골조처럼 그렇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향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는 소리의 선명도가 떨어진다,